얼마 전 소방청에서 주관한 세이브 영웅상을 수상한 영월소방서 119 안전센터의 김보성 소방위를 소개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은 물론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안전 파수꾼 김보성 소방위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춘천의 대표 음식 닭갈비와 막국수. 2019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를 앞두고 이색 닭갈비와 막국수는 물론 메밀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러 떠나봅니다. 1년 내내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강릉의 대표 관광지 정동진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정동진 조각공원에서 푸른 동해바다와 어우러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보고 전쟁의 슬픔이 숨어있는 강릉 통일공원까지 낭만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정동진 여행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0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6월에서 8월은요 식중독을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식중독 발생률이 다른 달에 2배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큰 치수죠.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병원성 대장균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음식물의 조리와 보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요 배추 겉절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류하고 또 어패류의 관료 부주의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조리하시고요. 특히나 보관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름에는요, 식중독을 2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생방송 강원 365도 2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배꼽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어머머머. 빵빵 터지는 소식들로 가득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배꼽 빠진 첫 소식 박경훈 리포터의 소식으로 출발해야겠죠? 아주 배꼽 네. 빠지게 전해드릴게요. 네. 자,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홍반장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명수 씨는요, 다 좋은데 항상 저의 이 생각 스펙트럼 안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갇혀 있나요? 네, 갇혀있어요. 제가 홍반장을 너무 뻔한데 왜 소개시켜드리겠어요? 아니에요, 홍반장. 뭐죠? 다른 겁니다. 어떤 다른 걸까요? 네. 어떤 거 혹시 뭐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이분은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용석 아나운서 정말 멋지지만 용석 아나운서보다 조금 더 멋지고 네. 잘생겼다. 잘생겼군요. 네. 멋지고. 네. 이렇게 일주일 좀 칭찬해 주시더니 금세 희망 고문만 하고 떠나셨군요. 아니, 얼마나 멋진 분이시길래 네. 가만히 있는 저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셨으니까 기대가 되는데 네. 정말 잘생기셨나 봐요. 아니, 잘생겼어요. 이 네네네. 말은요. 36MC 일주일 만에 자신감이 아주 KTX를 탄 그런 속도 아니겠습니까? KTX.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잘생겼다라는 거를 인정한다. 그쵸. 약간 이게 지금 조금 깔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잘생김은 물론이고요. 안전파수꾼이다. 그리고 사고 현장의 영웅이다.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멋지시고요. 또 잘생김은 물론이고요. 우리에게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 주인공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현장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안전파수꾼 소방관들인데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쫘라쪼라 무조건 달려오는 우리의 슈퍼맨 히어로 어벤져스, 바로 우리의 소방대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 행복한 영월에도요, 우리의 히어로가 분명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만나볼 이 히어로는 과연 어떤 주인공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자, 만나러 영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영월소방서 119 안전센터인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김보성 소방이를 만났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얼마 전에 이 소방관으로서 굉장히 명예로운 상을 오늘 받았습니다. 만나볼 주인공이요. 이 세이브 영웅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상은 어떤 상인지, 그리고 굉장히 큰 상인데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받으신 분이라고 해요. 수상 소감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수상한 분야는 화재 분야입니다. 물론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이브 영웅상,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탁월한 현장 활동을 수행한 대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내수면이 많다 보니까 순환사고와 또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산악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70대 고령자분께서 국토순례자 하다가 길을 잃고 한 새벽 2, 3시경에 구조한 건도 있고요. 또한 동광대교에서 투신한 한 분을 신속히 출동하여서 구조한 것도 있어서 어렴풋이 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김보성 소방이는 그동안 절체절명의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건 인명구조와 화재를 진압하는 등 국가안전의 수호자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재난의 양상이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이 놓을 수 없었다는데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일에 몸을 던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화마 속, 지하, 고층, 때로는 암흑 같은 물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일들을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대원들은 매뉴얼 속에 반복된 훈련을 하고 있고요. 한 뼘의 두려움도 없이 모두들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은 물론이고요.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인 보호 장비와 방화복, 무게만 해도 무려 22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쌀 한 포대를 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의 고충을 나누기 위해 제가 직접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 오. 하나, 둘, 셋. 이게요. 이거 진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잠깐. 이거 진짜 무거운데? 허리를 못 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제가 그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발 아래부터 위에까지 착용한 게요. 이 방화복이 무려 22kg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소방관분들은요, 이 22kg의 방화복을 입고요. 뛰고 달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화영 속으로 이 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무더운 여름 저는 속에서도 잠깐 열심히 입고 일하고 있는 우리 이거를 소방대원분들께 입고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진짜 대단하신 정말 거죠. 박수 쳐드려야 돼요. 네. 자, 보통 소방 업무하면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실제로는요, 이렇게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이것도 똑똑하네요. 그쵸. 이게 열자녀 부럽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 소방관분들은 위급 상황, 응급 상황에 이렇게 출동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지 전혀 감이 오질 않거든요. 이건 이제 독거노인 분들 대상으로 혼자 사시고 네. 좀 거동이 불편하시든가 이럴 때 화재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 감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무료로 좀 달아드리고 있고요. 가물어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엄마 이거? 응? 이 수수잖아요. 자, 김보성 소방이는 집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소방서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우수 소방관이지만 집에서는 둘도 없는 효자로 통한다고 해요. 아니, 요즘은 일 잘하는 분들이 가정에도 충실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쉬는 날이면 일부러라도 노모를 모시고 기분 전환 겸 이 외출을 하신다고 해요. 이뻐. 따님이에요. 너무 귀엽죠? 네. 콩나물 있어요. 콩나물 주세요. 여러분, 행복이 별건가요? 이런 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이 소확행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어린 딸과 농어손 붙잡고 시골 장터에 나와서 저녁에 만들 반찬거리 몇 가지 사고 사람 사는 구경도 하고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깜찍한 강아지의 재롱까지 덤으로 구경하고 나면은 이게 바로 가족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겠죠? 아니, 김보성 소방관님은 집에서도 100점 가장이시네요. 할머니 어떻게 우리 아드님이시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장 같은 거 자주 보러 좀 나오세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죠. 아니 이렇게 아드님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어떠세요? 좋지요, 뭐. 같이 댕기면 좋지. 아유. 이것저것 뭐, 별걸 다 사지요, 뭐. 메리치도 좀 사고, 뭐, 배차도 사고. 자, 이번에는 헬스장으로 장소를 옮겨볼게요. 위급한 재난 현장에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죠. 김보성 소방이는요, 단단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면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벌써 15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대요. 와. 경희 씨 옆에서 왜 그러시죠? 아니 제가 사실 이 헬스장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땀을 빼기에는 약간 어색한 감이 있지만은요.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땀을 흘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리얼로 하지만 자주 오신다고 흉내만 들었어요. 내봤습니다. 근무 마치고 쉬는 날이면 항상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게 된 기간은 한 15년 정도 가까이 되고요. 제가 이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소방관의 어떤 이미지 하면 체력 아니겠습니까? 그 체력을 키우려고 좀 왔었는데, 그걸 좀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좀 더 강도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게 되고, 조금만 더 하게 되고 해서, 이제는 제 직업으로 연결이 돼서, 다 이제 제가 체력이 좋아야지, 소방관으로서의 일가더라고요. 뭐 국민도 제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구조할 수도 그죠? 있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동료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쉬는 날이면 아직도 계속 오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소방관으로 생활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선배님들의 추억과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먼저 걸으신 선배님들의 발자국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행복의 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건 인명 구조와 화재를 진압하며 국민의 행복 파수꾼 역할을 해오고 있는 김보성 소방이 당신이 있어 오늘도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안전한 도시, 행복한 사람을 지켜가는 김보성 소방이의 땀 흘리는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안전한 영월, 행복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 주인공과 함께하는 동안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영웅, 이분을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늘 영원히 행복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도 집에서도 또 헬스장에서도 뭐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완벽한 분이셨어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세이브 영웅상도 받으신 거겠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요, 1996년 10월에 입용이 되셔가지고요, 영월, 원주, 그리고 정선소방서에서 구조대원으로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자그마치 10억 6천만 원의 재산 네. 피해를 줄이셨고 83명의 우리 소중한 시민들을 구해내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네. 경윤 씨가 반하실 만한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더해서 이분이 또 마음까지도 영웅이세요. 맞아요. 네. 이번에 그 받으신 상금의 절반을 그 영월군 장학재단에 기탁하셨다고요. 맞아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멋지신 분이라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음까지 1등, 체력까지 1등, 그리고 우리 안전을 생각하는 이 마음 씀씀이가요. 진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동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맞아요. 모쪼록요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네. 다 1등 정말 최고인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최전방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상 받으신 것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특히 다치지 마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구슬땀 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종 행사, 축제가 많았던 5월이 지났는데요. 문화와 축제 도시 춘천은 네. 9월에도요,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 각종 행사, 축제든지 네. 축제가 즐거운 이유가 그 맛있는 음식. 맞죠, 명수 씨? 맞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곧 펼쳐질 춘천을 대표하는 두 가지 맛이 있잖아요. 알죠.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좀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어떤 맛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낼게요. 춘천하면 생각나는 음식 두 가지 생각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막국수 닭갈비 그거 맞아요. 아니 요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은요 더욱더 특별하게 맛있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춘천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막국수. 춘천 막국수만의 특별함을 찾아라. 춘천 닭갈비의 변신은 무죄.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곧 열릴 예정이라는데 너무 맛있다. 다이어트 언제 해? 춘천 막국수와 닭갈비 제대로 즐겨보자. 눈이 내려앉은 듯 하얀 꽃으로 뒤덮인 메밀꽃밭. 바람에 일렁이며 어서 오라 손짓한다. 저는요 메밀꽃이 피면요 벌써 여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는요 하얀 눈송이들이 있다면 여름에는 메밀꽃송이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옛날부터 강원도에서 많이 먹었던 메밀. 척박한 강원도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은 보릿고개 시절 삶의 허기를 채워주던 귀한 작물이었다. 이제는 건강과 맛으로 즐겨 찾는데 메밀꽃 필 무렵 메밀을 보러 왔다가 메밀을 먹으러 가지요. 이제는 눈으로 즐겼다면 입으로 즐겨야 할 차례잖아요. 한번 맛있게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국수를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여긴 어디? 무슨 공장 같기도 하고. 아, 메밀가루를 만드는 재분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가 그 전통을 지켜온 재분소인가 봐요. 예, 여기는 이제 춘천시 막국수 협의회 영농조합 법인 재분소예요. 원래 메밀은 이렇게 까만 메밀인데 요거를 이렇게 도장을 해요. 수확한 메밀은 원래 검은색. 메밀의 껍질을 벗기고 곱게 빻으면 하얀 메밀가루가 만들어진다. 메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로? 국수는 도대체 언제 먹는 거예요?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 느껴지는 이곳. 바로 메밀싹이 자라는 곳이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란다는데 메밀싹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반 메밀 함유량보다 여기가 루틴 성분이 40배가 더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첫날이고 이틀날이고 네. 네, 이제 3일째 뽑는 거죠. 3일 동안 이렇게 많이 자라요? 네, 이게 우와. 이게 요 3일째 되는 날에 시간당 막 1cm씩 막 이렇게 자라요. 우와. 메밀 공부는 이만하면 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밀을 맛볼 시간. 3대에 걸쳐 35년을 이어온 막국수집이다. 오직 메밀가루로만 막국수를 뽑는다는데 메밀은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뚝뚝 끊어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점점 찰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머니. 예, 이거는요 메밀은 저기 찬물로 하면 안 돼요. 뜨거운 밑반죽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곱잖아요. 네. 그 칠수록 차져요. 쫀득해진 반죽을 국수 누름틀에 넣고 누르면 국수가락이 쭉. 뜨거운 물에서 잘 익은 메밀면은 시원하게 얼음 샤워를 하고 갖은 양념과 고명을 얹어 춘천 막국수로 태어난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국수를 해 오시는데 우리 집의 특징 자랑 뭐가 있을까요? 네,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하시면서 순메밀 막국수로 면을 뽑아서 손님들한테 그때 오셨을 때 뽑은 막국수를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아삭아삭한 채소들이 2배. 부드러운 메밀과 조화를 이룬 쟁반 막국수. 막바로 뽑은 걸 막 비벼서 먹는다고 해서 막국수를. 막 비빈 네. 막국수를 제가 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씹어씹어서 구수한 맛이 나고 그리고 양념도 잘 배고 그 아삭아삭한 새싹이 진짜 막국수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무더운 여름날 생각나는 동치미 막국수. 이거 한 그릇이면 더위 걱정 없겠다. 본연의 메밀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메밀 동치미 국수를 드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지만 먹으면 또 어떨지? 동치미도 맛있고 또 이 면이요 입에서 착착착착 감기니까 요게 이거 여름에 진짜 간편하게 먹지만 든든하게 먹고 맛있게 배 채울 수 있는 게 요거네. 너무 맛있다. 다이어트 언제 해? 너무 맛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검정 콩물 막국수. 막국수에 콩물이 어울리나요? 먹어보면 알겠죠? 여름철 별미 검정 콩물 막국수.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채워줄 이색 메뉴다. 그럼 일단은 사실 이런 거는 국물 먼저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좀 콩맛이 엄청 네. 제대로 나. 우와, 이 걸쭉한 뭔가 여태까지 식감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과연 어떤 맛일지? 사실 면은 먹으면 굉장히 위에서 불어가지고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메밀은 기분 좋게 배불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메밀을 드시고 나서 뒤도르면 배가 꺼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지금 오늘 거 다 먹고 가야겠다. 너무 맛있다. 닭갈비의 원조 춘천. 이 춘천은요, 닭갈비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닭갈비 맛 알잖아요. 다들 좋아하시는데 그 맛에 특별함을 더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맛의 닭갈비를 찾아온 곳. 주방에서는 닭갈비 준비가 한창이다. 양배추, 고구마,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응? 닭갈비에 웬 토마토? 사장님, 오늘 저는 특별한 닭갈비를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닭갈비 위에 그냥 토마토가 얹어 있는 게 끝이에요. 춘천 닭갈비 전통 닭갈비를 할 때 양배추가 잘 안 익습니다. 이 과즙으로 양배추를 같이 익혀주면서 과즙과 일단 그 고기에 재우는 소스에도 저희가 토마토를 한 25% 정도. 그럼 우리가 보통 닭갈비는 빨간 양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빨간 양념의 비법이 토마토네요, 여기는? 그렇죠. 슈퍼푸드지 않습니까? 라이코펜 성분이 많은데 그게 기름과 볶아져 갖고 하면 4배의 효과가 더 납니다. 생토마토로 섭취하는 것보다. 일단은 윤기가 반지르르 하고 되게 상큼한 이런 냄새도 좀 나거든요. 과즙으로 낸 닭갈비. 이거 진짜 기대돼요. 닭갈비만큼이나 유명한 춘천 토마토를 넣어 만든 이색 토마토 닭갈비. 토마토가 들어간 닭갈비. 과연 맛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가 되게 촉촉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떨어지는 게 기름이 아니라 과즙이에요. 과즙과 과즙. 육즙. 드디어 맛보는 토마토 닭갈비. 토마토의 좋은 국내는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촉촉해요. 네. 마지막 남아있는 한 점까지 촉촉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에요. 저는 숯불 닭갈비는 먹어봤어도 철판에 굽는 또 간장 닭갈비는 처음이거든요. 빨간 고춧가루 대신 간장으로 맛을 낸 간장 닭갈비. 기존 닭갈비와는 전혀 다른 맛을 자랑한다. 파채와 함께 맛을 낸 짜단짜단의 조화. 처음 맛보는 간장 철판 닭갈비는 어떤 맛일까? 이제 난 닭갈비 시킬 때 양념 반, 간장 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좀 맛있고 그러고. 네. 얘가 참기 힘드셨죠? 드디어 시작되는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춘천의 맛과 정성.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서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춘천으로 놀러오세요. 제발. 춘천 닭갈비하고 막국수 잘 봤습니다.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인데 맞아요. 좀 힘드네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좀 힘들어요. 진짜 당장 춘천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네. 어찌나 이 화면에서 맛있게 먹는 우리 연희 씨가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사람이 원래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간장 닭갈비랑 토마토 닭갈비 진짜 이 요즘에 단짠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그 닭갈비 맛이 아닐까라고 상상은 해보지만 상상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막국수요. 정말 그 메밀딱이 딱 넣어줘가지고 딱 씹었을 때 그 아삭아삭한 맛이 딱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것도 상상하지 않고 당장 가가지고 한 입 딱 먹어보고 싶다. 이게 닭갈비랑 막국수 딱 사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니 우리 경희 씨가 표현을 또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침이 네. 자꾸 삼켜져요.
느껴지는데 보기만 하기에는 너무 또 힘들고 괴롭거든요. 네.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춘천의 맛 그러게. 느끼러 이 막국수와 닭갈비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많고요. 특히 메밀꽃밭을 조성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산책을 하면서요. 추억 만들기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명수 씨 말대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16일 일요일이죠. 16일까지 춘천역 앞에 있는 행사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맛있는 닭갈비랑 막국수 드시러 춘천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6월은 국가 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수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의 현실은 지금과 좀 많이 달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대전에 있는 형충원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내바친 분들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나라 사랑을 실천한 호국 영령들을 참배하고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나라 사랑 의식을 키워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현충원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순국선열의 높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보훈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전 현충원의 숨은 면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보훈 성지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12만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국가 최고의 보훈 성지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 하면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시거든요. 오늘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해서는 국립대전 현충원을 둘러봅니다. 가시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요즘 젊은 세대는 호국과 보훈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국립대전 현충원에 와서 참배해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금 현재 13만이가 잠들어 있는 국가 최고의 호국공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충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국가 통일의 장, 또 세 번째로서는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갖다 이 글로벌 시대 선진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 최고의 호국공원입니다. 각급 학교와 단체의 경우 호국 배움의 버스를 타고 현충원의 여러 묘역과 주요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훈에서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애국 선열의 모습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참전하신 아버지 박태모님과 두 아들인 박정래, 박경래님이 모두 참전하셨는데 작전 당시 모두 전사하셨습니다. 이렇듯 6.25 전쟁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관 분들도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수많은 사연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나라사랑 체험 교육이 되겠죠. 학교에서는 다양한 곳으로 현장 체험 활동을 떠날 텐데 오늘 이곳 현충원으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나라 사랑 의식을 키워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현충원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그런 의식을 잘 못 느끼는데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하니까 큰 그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느꼈습니다. 현충탑을 참배한 뒤 묘역 주변을 청소하는 학생들. 비석을 닦을수록 먹먹한 기분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야,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들이 잠들어 있고 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은 조금 더 기분이 좋고 다른 분들이 보기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만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 현충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의 묘역부터 수많은 동요의 아름다운 노래말을 지은 윤석준 선생의 묘역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46명 용사들의 묘역을 찾았는데요. 용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구구절절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제법 흘렀건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만 느껴집니다. 잠시 묵념으로 명복을 빌어봅니다. 이곳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국하신 46명의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고요. 그 당시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유가족들한테는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또 가슴속에 많은 것들을 묻어놨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46명의 용사들 편히 영면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보훈 미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또한 유해 발굴 현장에서 나온 우리 군인들의 유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찢기고 총탄이 박힌 철모부터 전쟁 당시 신었던 전투화와 총탄들이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을 대신 말해줍니다. 여기는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의 실제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분들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라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은 없지만 이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장난감처럼 보이는 비행기. 전쟁 당시 실제로 하늘과 땅을 누비던 무기들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이제 방문객들을 막고 있죠. 이런 것들도 군에서 사용됐었던 전투 장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실제 사용되었던 각 군의 전투 장비 총 26종 3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못 봤었던 그런 전투 장비들인데 여기도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겠어요. 네, 굉장히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과 또 학생들의 또 사진 촬영 장소로도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는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충원 구석구석으로 이어지는 보온 둘레길인데요. 묘역 주변의 숲과 흙길을 그대로 살려 이제는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숲길이 정말 편안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예. 여기가 보온 둘레길이라고요? 예. 우리 국립대전원에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 그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그 정신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시대가 뭐 옛날처럼 그냥 강요해서 무슨 이렇게 동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반 시민들 또 학생 아이들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공원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대성공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10.04km의 보온 둘레길. 오르락 내리락 걷다 보면 현충원의 숨은 명소가 나타나죠. 여기네요. 보온 둘레길을 쭉 걷다가 목이 마를 때쯤 다칸이 있는 반가운 샘터입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한 걸음에 달려가 봅니다. 둘레길 산책 중에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 물맛도 참 좋아 명소가 됐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자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둘레길 걷다 보면은요, 햇볕이 거의 없고 거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삼복더위에 와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또 물맛도 예. 여기 안반수에서 나오는 건데 물맛도 굉장히 좋아요.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로 살림욕을 한 뒤 보온 샘터에서 시원한 샘물을 마시면 더할 나위 없이 청량한 기분입니다. 그래, 이 맛이야.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오니 국립중앙대전 현충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현충원이 넓은 건 알고 있었지만 곳곳에 의미 있는 장소들 또 편히 쉴 곳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도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가족들과 손잡고 이곳 현충원으로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로운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마다 6월이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있어 오늘이 있음을 새삼 느끼는 거죠. 호국 보훈의 달 6월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 나라 사랑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강릉에서 온 소식입니다. 푸른 바다와 낭만이 어우러진 동해안,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정동진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하거든요. 정동진 하면 그 네. 해돋이 보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새해. 맞습니다. 그쵸? 네. 해돋이 보러 누구랑 갔다 왔어요? 그러게요. 남자친구들하고. 6명이서. 너무나 쉽습니다. 네. 일출 명소가 유명해서 그런지 이 드라마 촬영지로도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면은 체험거리, 볼거리가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역시 365의 일원들답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여행지인데요. 정동진 여행하러 함께 가보시죠. 이맘때만 되면은요, 저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일출 명소이기도 하고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정동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동진 제대로 여행 떠나보실까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 정동진.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정동진역인데요. 작고 아담한 역이 사람들로 북적북적. 기차 여행의 낭만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여기 정동진역에 주말에도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주말에는 요즘 같으면 뭐 비수기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한 2,000명, 3,000명 정도 많이 찾아와 계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행락철이 되니까 특히 이제 가족들과 많이 여행을 오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찰칵. 사진 한 장에 즐거운 추억도 가득 담겼습니다. 고이 간직해두었던 소녀 감성이 이곳에서 깨어나네요. 학창 시절 때 와본 기억으로 오늘 왔는데 너무 좋고요. 옛날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곳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희 또래 되는 엄마들한테 다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 정동진으로 놀러 오세요. 청량리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차 이용객이 많죠. 바다와 가까운 정동진역에서 열차 체험을 하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열차에 타신 분들은 단체 관광객 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버스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동진부터 동해까지는 기차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뭔가 더 운치 있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열차가 출발하면 정동진역은 잠시 숨을 돌립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떠나간 자리엔 파도 소리가 슬며시 찾아와 빈 공간을 메웁니다. 이번엔 바다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해변과 나란히 달리는 낭만가도에 몸을 실은 사람들. 함께한 추억이 있어 헤어짐은 아쉽지 않습니다. 네, 이곳 정동진에는 옛 추억을 간직한 또 하나의 명소가 있습니다. 이곳 또한요, 예전에 드라마에 나와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신혼부부가 드라마를 보고 많이 찾아온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정동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각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1998년 어느 드라마에 등장한 이후 조각공원은 정동진의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한때 신혼부부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지금은 그 시절의 추억을 간직한 부부들이 다시금 찾아오곤 합니다. 네, 이렇게 정동진 조각공원에 와서 아름다운 꽃들도 보고 멋진 조각상들과 함께 푸른 바다를 보니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합니다. 먼 발치에 이는 파도가 작품의 일부인 듯 자연스레 녹아드는데요. 사람도 자연도 서두름 없이 긴 여유를 담아갑니다. 네, 이곳은 강릉 통일공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동지를 방문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기 좋은 공간인데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일공원은 규모가 꽤 크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천천히 둘러보실까요? 2001년에 개관해 넓은 규모를 갖추고 있는 강릉 통일공원. 통일과 안보를 주제로 실내외 전시장에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돌려가지고 정말 조순한 것 같아요. 사실 통일공원 같은 데는 DMZ나 또는 최전방 같은 데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거든요. 이 강릉 정동진에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동해안 이 라인은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바다를 이용해서 육지로 침투한 최초의 지역이 바로 이 라인이고요. 96년도 무장공비 침투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잠수함이 들어왔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정동진은 관광명소일 뿐 아니라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새겨진 곳인데요. 우리나라를 지키다 퇴역한 전북함은 함정 전시관으로 재탄생하고 1996년 침투했던 북한 잠수함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나란히 놓여있는 함정과 잠수함은 이제 대립의 바다에서 벗어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통일공원을 쭉 둘러보셨는데요. 해설사님께서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걸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 이 강릉 통일공원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기차역은 낭만을 실어오고 푸른 바다에선 추억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간절한 평화의 메시지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바로 정동진이죠. 네, 오늘 저와 함께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정동진 여행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정동진역부터 조각공원, 마지막 이곳 통일공원까지 정동진은 온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가는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동진으로 여행 오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낭만 가득한 기차 여행을 즐기는 분들 보니까요. 사실 정말 부럽거든요. 딱 보면서 당장 떠나고 싶어지더라고요. 예매할까요, 우리?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학창 시절에 그 추억을 좀 안고 오셨던 우리 어머님들, 맞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환하게 웃으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가족, 친구, 연인분들과 함께 정동진으로 이 추억여행 떠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또 가면요, 또 다른 느낌으로 이 추억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떠나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경훈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이제 영월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분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영월 소방서 딱 입구에 가면은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이 문구가 이렇게 쫙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이 한 줄이 있어서 적어왔거든요. 네. 어떤 문구냐면요. 네네.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는 이 문구가 딱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영웅, 우리 곁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영웅이 바로 우리 소방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소방관분들에게 큰 박수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참 뭉클하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제 경윤 씨 하면은 네. 주크박스. 주크박스 하면은 경윤 씨잖아요. 네네네. 오늘도 주크박스가 그럼요. 준비돼 있죠? 준비돼 있죠. 어. 그러면은 오늘의 네. 주크박스는 우리 소방관분들께 오. 한번 좋아요, 추천을 좋아요. 해드릴게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어떤 노래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가사 딱 좋잖아요. 맞죠? 노래 불러주세요. 네네.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게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 가사는 너무 좋은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왜요? 왜? 음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면 화이팅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소방관분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내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황태의 본고장 인제군 용대리에서 21회 황태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황태 요리도 맛보고 신나는 공연도 즐기고 황태와 함께 즐거운 축제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알짜배기 맛집을 탐방하는 먹어방. 내일은 봄철에 농촌에서 모내기하며 즐겨 먹었던 특별한 음식이죠. 못밥을 소개해드릴게요.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며 힐링할 수 있는 펫힐링 동물원이 영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말, 당나귀, 알파카, 구관조 등 다양한 이색 동물들을 만나보며 먹이주기와 말타기 체험 등을 통해 동물들과의 힐링 여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요. 어떤 자세를 먹는지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식사 자세가 음식의 맛과 식사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서 있는 자세로 식사하는 건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서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아서 드시되 구부정한 자세로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혈액순환과 위장 운동을 방해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또한 식사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을 대충 씹어 삼키거나 음식을 더 빠르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즐겁고 편안한 상태에서 바른 자세로 또 천천히 음식 드시는 습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